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드디어 7월 하반기 플랜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 7월 저한테 만약에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보통 5, 6월하고 7, 8월을 얘기합니다. 5, 6월은 왜 중요하냐? 다들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뭐 초생이고 N생이고 공부를 잘 안 합니다. N생들은 N생대로 공부를 안 하고 초생들은 초생대로 공부를 안 하는 시간이 5, 6월이에요. 그래서 5, 6월 달에 6개월 과정을 잘 커버를 했느냐 못했냐, 이것이 뭐 개미와 배짱이처럼 겨울을 어떻게 날 수 있는가, 이거를 굉장히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좀 다른 어느 시기보다 좀 많이 푸시를 합니다. 말이 좋아서 푸시지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커리큘럼적으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공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5, 6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 커리큘럼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저는 이제 7, 8월 달을 얘기합니다. 무조건 들어야 된다. 만약에 방송 강의를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무슨 강의를 들어야 되냐? 저는 그러면 과감하게 추천드리는 게 7, 8월 달이에요. 왜냐면 9, 10, 11월은 제가 물어다 드리는 걸 드시는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90, 11월 동안에 3개월에 거쳐서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작성이라는 거에 타성이 적게끔 만들어 드리면서 박노성이 물어다 드리는 걸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박노성이란 강사가 노량진 바닥에서 그래도 뭔가 경쟁력이 있다면 이 3개월 동안 그거 받아먹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3개월치만 가지고 합격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합격이라는 것은 일정한 커트라인을 도달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좋은 걸 물어다 드리고 남들이 그 문제를 접근하지도 못했고 박노성만 접근해서 정말 우리가 대박 날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 한 문제를 맞았다고 한 것은 그냥 자기 만족이지 합격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합격이라는 건 남들이 맞추는 것을 맞추면서 남들이 틀리는 것을 하나라도 맞출 수 있어야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0, 11월은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듣도 보도 못했던 논문이라든지 학자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개를 해주고 정리를 해주는 시간이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6개월치를 공부해왔고 8개월치를 공부했으니까 이제 문제 풀어볼까,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9월 달부터의 실전 모의고사를 자신의 어떤 그 공부 이력을 컨트롤하고 점검하기 위한 시간으로 산다면은 굉장히 늦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7, 8월입니다. 자,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시간은 어찌 보면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해봐도 5, 6월 달에 아무런 준비 대책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4학년 분들이요. 그러면 대부분 방학하고 7월 달, 8월 달부터 공부 시작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과거에 시험 이력이 있는데 전반기 동안에 뭐 일을 병행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전념을 못한 거죠. 공부를 전혀 못했더라도 이제 7월 달에는 뭔가 좀 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마련하는 시간이 바로 7, 8월 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 커리큘럼에서는 유일하게 그나마 컨텐츠라고 하는 내용 학습을 같이 병행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 지어주고 정리해주는 시간도 7, 8월 달이 유일하고 마지막입니다. 7, 8월 달 넘어가면서부터는 대부분 그 커버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7, 8월 달은 어찌 보면은 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나 또 스키마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마지노선과 같은 2차 세계대전에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된다, 여기 넘어가면 전쟁 진다 라고 했던 마지노선, 그죠? 그 마지노선을 생각하신다면 이 7, 8월 달이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6개월의 과정을 거쳐서 그동안은 끌려오다시피 한 거죠. 이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된다라는 당위성, 올해는 열심히 해서 정말 기필코 합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오신 분들, 그분들이 6개월치를 공부했지만 아직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지나오긴 했지만 그 과정을 배우긴 했고 학원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다녔지만 오늘도 안 보이는데 제가 저번 주에 놀랬던 건 뭐냐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결석하신 분도 보여요. 이런 것들 보면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시간을 5, 6월을 거쳐서 7월에 넘어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공부에 고삐를 당겨서 정말 자기 공부를 컨트롤하고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저는 7, 8월 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커리큘럼은 완벽하게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6개월치의 공부는 그 시험에서 꼭 필요로 하는
어떤 컨텐츠, 그러니까 내용이죠.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그 내용을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장에서 써먹어야 될 것은 두 가지를 요구해요. 뭐냐? 첫 번째, 물어본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물어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들어야 그걸 쓸 테니까요. 두 번째는 그거를 볼 수 있게끔 쓰셔야 됩니다. 이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글씨도 이쁘게 써야 되고, 답안 작성도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앞뒤 인과성에 맞게 근거와 이유, 그 다음에 결과, 키워드가 명확하게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후반기에서 7, 8월 달은 이 두 가지 포커스에서 우선은 내가 학습을 그동안 해왔던 걸 잘 해왔는가를 정의하면서 그것을 문제에서 받아들이는 분석 과정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쓰기는 9월부터 합니다. 쓰기를 지금부터 해봤을 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라고 하는 용어를 쓴 이유도 사실은 실제 시험 방불케 하는 압박을 주면서 진행해 봤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7월 달부터 모의고사처럼 시간을 주고 어떤 분들은 그런 식의 연습을 하시던데 별 도움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으로 시험이 코앞에 와 닿아야 이제 그러한 압박감을 느끼면서 하는 게 의미가 있고, 사실 지금은 그 정도의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7, 8월 달의 커리큘럼은 이러한 시험을 본격적으로 보기 위한 그런 대비를 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코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후반기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도 바로 이 수험 과정과 가장 밀접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통 7월 달부터라도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해야지라고 마음 먹게 되는 것이겠죠. 자, 제 커리큘럼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제 보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뭐냐? 지금 이제 수요일 과정이라 나와 있는데, 수요일 과정에서 기출사 분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 잘 알아들어야 되고, 두 번째, 잘 알아들어 먹을 수 있고, 누구의 검토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채점자가 내 답안을 잘 알아 먹어야 됩니다. 표현이 되게 저렴하지만 사실 점수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채점자가 주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가채점을 두고 내가 올해는 점수가 잘 나왔을 것 같아, 내가 올해는 시험을 망쳤을 것 같아라고 판단하는 것이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기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왜 분석을 꼭 해야 될 만하는가? 자,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채점자가 내 점수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거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나의 채점 베이스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저는 채점 기준표도 없는데 어떻게 채점 베이스를 알 수 있느냐? 그것을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가져야 할 첫 번째 시험 합격 코드는 무엇이냐? 점수가 총 4점짜리 문항이 있다는 얘기는 4점을 그냥 인상 채점으로 총괄 채점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4점을 쪼갭니다. 정수로 쪼개겠죠. 뭐 옛날에는 뭐 학원가에서 막 0점 몇 점까지 쪼개는 인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이고, 그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점 정수, 1점. 점수가 이제 보통 1점이라고 한다면 채점 포인트가 몇 개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4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 4개를 알려주는 게 작성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 방법이라는 걸 보고 그 채점 포인트를 미연에 확인을 하지 못한다면 시험은 끝난 거예요. 그 해는 보나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답안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연상되는 거, 그것도 쓰고 박아놓고 봐요. 왜냐면 급하니까 마음이. 이게 보통 초수생들이 더 심해요. 왜냐하면 시험 경험이 부족해서. 어차피 이렇게 써봐야 점수가 안 나온다는 것을 이미 몸소 겪었던 N수생들에 비해 초수생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뭔가를 내려놓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에 대해서 꽂힌 거를 빨리 써야 된다, 시간 안에 써야 된다는 압박감만 있을 뿐 그거에 대한 대처력이 조금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험에서 가장 필요한 어떤 기능적인 요소가 뭐냐? 실적으로 작성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말을 바꿔볼게요. 작성 방법이라는 게 배점에 대한 확인이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배점에 대한 확인만 명확한 거지 답안에 대한 확인을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도 7, 8월 달 전국 6월에 전국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의아한 그 인터넷 커뮤니티의 반응들이
작성 방법이 모호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던데, 사실은 작성 방법은 답을 알려주거나 답을 힌트를 주는 그러한 장치가 아닙니다. 그냥 채점자가 요거 1점씩 줄 거니까 거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해내 라고 하는 요구란 말이죠. 그래서 그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서 답을 파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답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건 작성 방법이 아니라 제재와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재와 보기를 봐서 그게 모호한지, 그게 추상적인지, 그게 이상한 건지, 억지스러운 건지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지, 작성 방법을 보면서 모호하다? 이거는 제 생각에 시험에 대한 기본 성리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모호하게 물어보죠. 모호하게 물어보는데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호하게 물어봤는데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요구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 사람이 그와 관련된 공부가 뿌듯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스키마를 갖고 있으니까 내 추상적인 의도를 알아듣는 거지. 추론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은, 사고의 기능은 스키마를 전제합니다. 스키마가 없으면 추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호하게 물어본다는 것은 결국 추론을 하라는 얘기인데, 추론을 하는 사람이 스키마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거고, 그걸 알아듣는다. 시험은 간단합니다. 상대평가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고 하는 시험에서 그걸 무조건적인 완전 학습을 지향할 필요는 없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완전 불가결한 확실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설픈 어중이 떠중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뭔가 이 나라의 수재들이 모여서, 교재들이 모여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물어봤는가가 필요한 거죠. 바로 그래서 기출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기출서라고 하는 것은 가장 확고부동하게 어떻게 장치를 만들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요구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를 잘못 인식하는 순간 공부는 딴 나라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6월 모의고사가 진행되고 나서 좀 여러 가지 피드백을 좀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해를 하고 있구나, 정말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출사라는 것은 풀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 풀어서 뭐 하겠어요? 고대 유물인데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기출사 분석이라는 말에서 어떻게 물어보고 있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그 배점에 대한 요인.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연습을 2달 동안 한 다음부터 9월부터 이걸 못한다면은 이 사람이 이미 끝난 거죠. 7, 8월 달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7, 8월 달 과정이 없으면 그냥 또 그 상태로 9월을 들어갑니다. 그럼 9월 달에 제가 문제를 만들어 주겠죠.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그냥 아는 거 쓰고 모르는 거 빈칸 때웁니다. 아니면 지워 쓰겠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음에 그걸 외워서,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제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걸 외운다는 얘기는 그 문제가 똑같이 교수님이 제 문제를 베껴서 낼 거라는 걸 기대한다는 거니까. 자,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을 하냐?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은 그러지 않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출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연습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9월 모의 상황이 들어갔을 때 바로 그거를 대입해 봐야 됩니다. 바로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도대체 이 문제의 배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나는 여기서 무엇이 빈칸이 뚫렸으면 무엇은 채웠고, 그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40점을 맞았다. 자, 40점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점수죠. 80점 만점에서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40점이 맞았는지를 모르는 사람과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40점이 나온 것 같아 라고 짐작이 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후자는 반드시 다음에 합격을 하십니다. 전자는 그러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에 대한 연습이 철두철미하게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이론 컨텐츠 얘기하면은 보통 국어사를 제대로 안 하셔요. 심지어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은 문법 과목만 피해서 안 들으시면, 이거 대단한 건데, 이거 사실 그러기 힘든 건데 문법 과목만 다 피해서 하나도 안 듣고 오신 분도 있어요. 전필 과목에서 분명 문법 과목이 뭐 국어 문법론이라도 들으셔야 되는데 뭐 그거 하나는 들었겠죠. 들었겠는데 전선 과목에서 문법 과목은 아예 하나도 선택을 한 적이 없다. 그럼 4년 동안 아예 문법에 대한 신경 쓰지 않아도 졸업하는 데는 문제 없었겠지만 시험 합격하는 데는 어마무시한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저도 알아요. 대학 학부 교수님이
국어사를 가르치시는데 임용 대비로 가르치지 않으세요. 자기 학문을 가르치십니다. 돌아버립니다. 그런 수업이라면 뭐 안 들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문법 쪽, 특히 국어사 쪽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될 때가 많다. 조금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오늘 할 수업에 대한 얘기고, 자, 본격적인 이야기는 자, 여기 오리엔테이션 핵심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듣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7, 8월 달은 마지막으로 내용 컨텐츠를 정리해주는 시간입니다. 특히나 내용 컨텐츠를 1에서부터 1부터 10까지, 예, 이거 뭐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저는 뭐 섞여서 말이에요. 1에서부터 10까지 차근차근 밟아가는 과정이 아니죠. 가끔씩은 저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가끔씩 후반기에 오셔가지고 내가 전반기 안 들었는데 나 스키마 부족하니까 이거 다 설명해줘. 이런 친절을 베풀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일하게 컨텐츠를 정리해주는 시간인 건 맞는데 우선순위를 하셔야죠. 우선순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시험을 대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를 공부하고 싶었으면 1월에 왔었어야죠. 1, 2, 3, 4, 5, 6월에 왔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1부터 10까지가 아니라 3, 5, 7, 8, 9 뽑습니다. 제가 뽑아서 가르쳐요. 시험에서 접근되는 거. 그 거꾸로 말한다면 선생님 그러면 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지금 다시 회귀해야겠네요. 저 지금 더워 죽겠는데 저의 파카 입은 모습을 보시면 수업하고 싶으십니까? 저희 털옷을 입은 모습을 보고 수업하고 싶으세요? 수업 듣고 싶으세요? 공부하고 싶으세요? 더워 죽겠잖아요. 오늘 제가 1월달 강의 한번 모니터 해봤는데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보다가. 자, 기본적으로 회계라는 것은 시간은 회계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도끼 들고 찍으셔야 됩니다. 그놈만 나와라. 제발. 그래서 정화수 띄워놓고 기도를 드릴 망정 다시 회귀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부터의 컨트롤의 핵심 컨텐츠, 말 그대로 핵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핵심이라는 건 얘가 중요해서 핵심이 아니야. 얘가 올해 나올까 안 나올까가 핵심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순서가 막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부에 대한 정리가 하셔야 되고, 제가 컨트롤 해드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미니 모의고사를 미리 드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니 모의고사를 풀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를 미리 드리고 해설지와 참고 자료를 그 다음 주에 배부를 하게 됩니다. 자, 미니 모의고사는 B4 크기에서 드리는데 실제 기출문제와 똑같은 포맷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제다 직접 기술을 할 수도 있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핵심인 건데 OTT는 핵심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재승 교수님의 어떤 연구 실적, 연구 논의를 바탕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초기 글쓰기 단계는 강화 단계를 해야 되겠죠.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별의별 짓을 다 해봐서 실전 연습처럼 막 시키기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실제로 못 따라오십니다. 뭔가 안 맞아요. 그래서 7, 8월 달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직접 나는 지금부터라도 내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거기다 기술하시고, 그게 아니라 나는 답안을 좀 더 잘 구성하는, 그러니까 답안을 이쁘게 만드는 구성력을 좀 더 신장시키는 데 목적이 두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워드로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워드로 처음에 답안을 작성하면은 무엇을 할 수 있냐? 곧바로 편집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원래 초안과 해설을 듣고 강의를 듣고 뭔가 스터디를 진행한 다음에 재고안을 비교해 보면 그 사이에 본인의 허접함이 보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용어를 허접함이 보인다. 빈틈투성이 보여요. 아, 나는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을까? 자, 그러면 이것을 초안을 가져가면 망하는 거죠. 나의 초안에서 재고안을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직접 친필로 글을 작성하는 분들은 이 과정을 소리해요. 그냥 머리로만 재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결과 중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인지주의 학자들이 자기가 직접 조정하면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머리로는 다 고쳤어. 근데 직접 써보라고 하면 초안을 쓰고 있어요. 초고를 쓴다는 거죠. 자기의 불완전한 글을 쓰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결과를 만들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하니까 그래. 그래서 보통 9월, 10월, 11월 달에 재고해 보세요. 다시 고쳐 써보세요 라고 하면 거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보기도 싫고 그냥 찢어버리고 싶고 막 화장실 쳐놓고 싶은데 그거를 또 하라고? 이러고 있지. 그래서 답 보고 외우죠.
다 보고 외웁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못 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7, 8월 달 2달만은 아직 친필로 작성하는 연습보다는 그렇게 자기 답안을 완결무결한 어떤 답안으로 만들어가는, 조금 더 어떤 상위 클래스로 만들어가는 구상력에 대한 어떤 연습을 하는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중계를 할 테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조를 이뤄서 물론 9월 때부터는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채점 워크숍이지만 조를 이뤄서 예행적으로 자신들의 답안을 돌려가며 읽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쓰는지 못 쓰는지도 비교해보는 뭐 이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주 미리 모의고사를 드리면 그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통 문식성 쪽은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양이 많지 않은 곳은 한 뭐 18개, 뭐 22개 뭐 이런데, 예를 들어서 뭐 문학 같은 경우는 좀 사례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40개 막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중을 가졌을 때 연습을 좀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 사실 문학이긴 해요. 그래서 문학은 지문들을 많이 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컨트롤을 지금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지켜줄 약속은 첫째, 철두철미하게 미니 모의고사를 숙제를 내드리면 잘 풀어 오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숙제를 이행하고 나서 해설지를 보고 채점을 해보고 다른 사람도 비교해보고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기 답안을 완전 무결하게 바꿔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바꿔놓은 이상적인 답안이 여러분들의 초안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놈이 시험장에서 빛을 발하지 여러분들의 내추럴한 상태에서는 빛을 발할 게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지금 당장 시험을 봐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월 달은 이런 연습을 철두철미하게 잘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본격적으로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 모의고사라는 걸 보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것도 그냥 풀어서 내 능력이 신장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철두철미한 어떤 계획하에, 그에 대한 딱 맞는 전략하에 이것을 진행을 하여야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내 위치가 달라져 있는 것이지, 이거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여러 강사들의 문제를 막 풀어보고 뭐 어떤 피드백의 주체도 없이 그냥 자기 답안에 대해서 어떤 작성을 해보고 이런 식의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아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아질 것 같았으면 왜 10년 넘게 공교육 대상자인데 수능을 못 봅니까? 수능 만점 맞으셔야죠. 수능 시험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졸업 시험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실제 시험과 그 공부 기간은 아무런 가치의 인과성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수학 능력 평가라는 것은 많은 교수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게 졸업 평가지 입학 시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를 공교육 대상자로 학교를 배웠으니까, 학교 다녔으니까 그동안 국가에서 어떤 교육을 하라고 지침을 줬어요. 그래서 그 지침대로 쭉 따라왔단 말이야. 뭐 창의융합 교육이든 뭐 배움 중심 교육이든 하여튼 쭉 따라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12년 정도를 13년 정도를 이렇게 따라왔으니까 이 정도에 도달해 있겠지 해서 완결하게 이게 도달해 있다고 느끼는 애들이 1등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등급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3학년 완전 학습이 이루어져 있어야죠. 근데 왜 상대평가입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목적의식이 없고 어떤 확실한 전략 코드가 없는데 그냥 많이 하는 것은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즉각적인 어떤 효과나 효율성을 느끼지는 못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느끼기 전에 미연에 저를 믿고 이런 연습을 충실히 해서 시험장에서는 웃으면서 나오셔야지 이거 빨리빨리 해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우리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수험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한번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제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잘 따라 주셔야 된다. 그것을 꼭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OT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좀 자질구레한 어떤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또 수업이 진행되면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자 우선 이렇게 해서 7, 8월 달 전체 OT
예, 좀 아울러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리큘럼 3개죠. 하나는 기출사 분석, 국어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미니 모의사를 풀기 전에 핵심 컨텐츠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면 되게 불친절한 9월달, 10월달, 11월 과정, 그리고 뭔가 끌려가서 정작 내 거는 없는 듯한 1월부터 6개월 과정, 이 센터에 7, 8월달에 딱 끼어들면서 여러분들의 공부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7, 8월달은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춧돌이 역할을 해줍니다. 이 2달 뜨거운 여름의 날씨에 밖에 나가봐야 타요. 예, 그러니까 시원한 에어컨을 쐬면서 이 2달 열심히 여러분들이 뭔가를 매진하고 열심히 해서 그 기능이 신청된다면 아마 9월 달에 제가 물어다 드리는 거 잘 드시면서 남들보다 좀 더 한 발짝 앞서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걸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 수업은 좀 쉬었다 들어갈게요. OT 끝! 자, 안녕히 계세요.